8개월 만에 뮤지컬 데스노트가 앵콜 공연으로 돌아왔죠. 잼 소장은 작년에 홍사페어로 관극을 하고 배우들의 연기력과 가창력에는 큰 박수를 보냈던 것과 달리 실망스러웠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리뷰를 올렸었는데요. 작년에 관람하지 못해 아쉬웠던 곤철 페어를 포함해 홍사페어까지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사실 김준수 엘이 너무나 독보적이기는 하지만 김성철 배우님의 캐릭터와 엘 또한 찰떡인 듯하여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철엘은 잼 소장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파워풀하고 공격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철엘은 히키코모리 성향이 아주 강한 나약한 느낌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샤엘보다 좀 더 사회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사페어에서 홍라이터의 광기와 샤엘의 섬세함이 잘 어우러졌다면 곤철은 오히려 공격적인 김성철의 엘과 담담하면서 차분한 느낌의 고은성 라이터가 표현되어 에너지 색깔이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은성, 김성철 듀엣이 하모니와 에너지 레벨을 잘 맞춘 것 같아서 오히려 홍사페어보다 안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홍강호, 김준수의 듀엣은 홍강호 라이트 쪽에 에너지가 편중되는 느낌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엔 김준수 배우가 음색에 비해 성량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하모니를 위해 김준수 배우가 본인의 소리를 조절하는 게 아닌가라는 잼 소장의 분석이거든요. 김준수 배우가 솔로곡을 부를 때는 전혀 성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듀엣곡에서는 소리를 내지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의 독특한 음색과 창법이 자칫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리를 죽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홍사페어의 듀엣을 들으면 홍강호 라이트의 폭발적 성량과 함께 잔잔한 샤엘의 독특한 음색을 느낄 수 있어서 에너지 레벨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고 해도 그 맛이 확실히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다시 본 홍사페어는 역시나 그들의 연기와 노래를 듣는 재미가 큰 작품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입니다. 잼 소장은 원탁 가창력으로 홍강호 배우를 꼽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악 전공자가 아님에도 그의 발성과 성량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데스노트에서의 홍강호는 성량도 성량이지만 그의 감미로운 발라드 창법에 한 번 더 빠져들게 됩니다. 데스노트 넘버들이 전반적으로 멜로디가 강하고 감미로워 발라드 장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부드럽게 넘버들을 소화합니다. 그리고 인간 데스노트라 감히 명명될 만한 김준수 엘은 그게 시작되고 40분 후에나 등장을 합니다. 모습이 아닌 목소리로 등장하는 그의 음색이 가히 압도적입니다. 마치 영화 늑대의 유혹에서의 강동원이 떠오를 만큼 아름답고 강렬한데요. 여기에 그의 몸짓까지 인상적입니다. 특별한 안무가 없는 움직임들임에도 모든 동작들이 감각적이고 리드미컬합니다. 이러한 몸짓들이 엘의 독특함을 관객으로 하여금 좀 더 세련되게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들의 열연은 주연 배우뿐 아니라 조연들의 연기력 또한 대단한데요. 이번 앵콜 공연에 처음 합류한 랩 역의 이영미 배우는 그 어떤 배우의 연기보다 인상 깊었습니다. 노래와 대사 모두에서 두드러진 발성, 성량, 딕션, 음색 뭐 한 가지도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실제 키가 크지 않았음에도 성량과 음색으로 하여금 굉장한 장신 배우로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다음에 또 데스노트를 관람한다면 반드시 이영미 램을 선택하고 싶을 정도로 최고의 연기였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캐스팅된 루크 역의 장주현님 또한 익살스러움과 코믹함을 잘 살려줘서 그걸 유쾌하게 이끌어주어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작년의 관극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무대 장치가 미디어 아트, 즉 LED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디어 아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는가에 집중해서 관람하였습니다. 우선 미디어 아트를 통해 만화가 원작인 작품을 멋지게 3D로 구현했다고 보여집니다. 2D인 만화를 3D인 무대로 옮겨오기 위해 3면을 모두 활용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극속으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화려한 무대 때문에 배우들이 묻힐 수도 있었는데 딱 떨어지는 구도 덕분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솔레에 몸을 던져 자살하는 장면이나 엘이 창고문을 여는 장면, 빗방울이 떨어지는 장면 등은 실제 소품을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램의 등장승에서 아우라를 표현한 것과 엘이 빗속으로 걸어가는 장면 등에서는 영화적 기법으로 다가와 흥미로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많은 관객들이 인상적으로 느끼는 테니스 장면은 다시 봐도 잼 소장은 너무 아쉽습니다. LED를 활용하여 구도를 다양하게 잡으며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이때 라이트와 엘의 가사와 대사가 너무 긴장감이 없다는 점이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각자 속마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테니스의 물리적인 공격 포인트에 날카로운 언어 공격이 있었으면 진짜 엄청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테니스 씬의 LED 화면의 화려함만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장면인 듯 하여서 다시 봐도 젠 소장에게는 가장 아쉬움이 큰 장면이었습니다. 몸으로 경쟁하고 있지만 사실은 둘의 본격적인 두대 싸움이었다면 원작 데스노트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무대에서도 기발한 연출력으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봐도 역시나 만족되지 않는 엔딩. 작년에 봤을 때는 이 작품의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는 엔딩이 아닌가 합니다. 통쾌함은 1도 없이 서둘러 마무리한 느낌이 강한데요. 물론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엔딩일 수도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깊은 생각이나 깨달음보다는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엘과 라이토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다 맞지 않은 엔딩이었기를 바라는 건 징수장뿐일까요? 사실 뮤지컬을 관극할 때 스토리보다는 그 작품에서 제공하는 거리 하나를 제대로 즐겼으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징수장입니다만 수사 추리극인 만큼 무대의 화려함보다는 스토리의 쫄깃함을 더욱 기대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듯 합니다. 하지만 잼수장이 느끼는 아쉬움과 달리 화려한 미디어 아트와 구멍 없는 배우들의 연기와 가창력으로 거의 모든 회차가 매진을 기록하고 있고 인생 뮤지컬로 꼽는 관객이 많은 작품인 만큼 한 번쯤 관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특히 홍광호 배우가 고등학생인 라이터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이번이 마지막 라이터가 될 것이라고 한 만큼 전설의 홍라이터를 보고 싶다면 며칠 남지 않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티켓 구하기가 아무래도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추천한다면 어느 좌석 추천하시나요? 이 작품은요 미디어 아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활용되는 장면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구하기 힘들다 보면 거의 뭐 위에 층, 3층, 4층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주저하지 마시고 높은 층이라도 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제가 1층에 좋은 좌석에서 봤을 때보다 조금 뒤쪽이지만 2층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감흥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리, 위로 올라가는 자리 추천드립니다.